시작하겠습니다. 그리드 알고리즘. 제일 먼저 이 지도에 이제 그 각각의 이 색깔을 칠하는 거, 뭐 도별로 칠한다든지 아니면 국가별로 칠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죠. 그래서 컬러링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컬러링, 웹 컬러링. 먼저 이 지도에다가 칠을 하는데 각 영역이 나눠져 있는 데다 또는 국가별로 되어 있는 영역에다 칠한다. 그래서 이 지도에 나타내는 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그래프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자. 이렇게. 각 국가 또는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대한민국이었다라고 하자 이거죠. 물론 한반도 뭐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점을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때 이제 그 처음에 이 오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작했듯이 각 영역을 이렇게 버틱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고 이와 같은 걸 접해져 있는 것들은 만약에 이 지역과 이 지역 또는 이 도와 이 도 또는 국가와 국가가 인접했을 때는 이렇게 선으로 연결돼 있겠죠. 그래서 인접한 경우는 선으로 연결돼 있고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칠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다른 색깔로 칠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칠해야 되듯이 색깔을 칠하는데 이와 같은 거를 칠할 때 빨주 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색깔을 다 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이제 칼그 색상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공정도 복잡하고 그 다음에 물론 뭐 요즘에는 잘 섞어지는 이제 이 컬러 프린터가 있긴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 썩 좋은 방법은 아닐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 최소 색상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 색상을 이와 같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지 말고 이거를 숫자로 나타내 보자. 그래서 정점이 있는데 정점에다가는 이걸 하나의 국가로 보고 여기다가는 이 하나의 국가에다가는 빨간색은 0, 파란색은 1 이런 식으로 숫자 값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걸 갖다가 자연수라고 하는 거. 그래서 0, 1, 2 그중에 우리는 1, 2, 3, 4라고 하는 걸로 해서 자연수니까 이와 같이 플러스 정수가 아니라 이렇게 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에 이렇게 U라고 하는 어떤 나라 또는 이제 도시가 이제 그 도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하고 B라고 하는 국가 또는 또 도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랬을 때 이렇게 조건이 U하고 B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여기 연결돼 있고 여기가 E라고 하는 연결선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6에 B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게 U고 이게 B였다. 그래서 인접하는 거죠. 인접했던 얘기는 연결선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본다 이거죠. 그렇다면 같은 색깔이면 안 되겠다라는. 여기 같은 조건을 가지고 얘기해 보자. 그랬을 때 최소 색상이 되게 이거는 색상을 나타내는데 색상을 뭘로 표현했냐면 이 숫자로 표현했다 했죠. 숫자, 정수, 숫자. 여기는 자연수로. 자연수 값으로 표현했다 했죠. 여러분 이와 같은 거를 간단하게 알고리즘으로 작성한다라고 한다면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래프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으니까 그냥 또는 맵 컬러도 좋고 뭐 함수 이름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각각에 해당되는 거 국가든지 아니면 한 나라에서의 이 지역으로 구분되는 거다라는 걸로 G로 표현하고 거기에 색상을 표현하기 위한 함수 이렇게 주어지죠. 그걸 F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보죠. 그랬을 때 가능한 하면 여기가 1, 2, 3, 4 해가지고 한없이 늘어나는 거. 예를 들어서 도가 대한민국에 뭐
아니 뭐 한반도에 20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20개 색상을 쓰는 것보다는 두세 가지 색상을 쓰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작업을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1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n개까지 이 국가가 있다라고 가정해보죠. 일반화된 국가. 그래서 다시 말해서 n이라고 하는 거는 정점의 개수다. 이때 뭘 할 거냐 하면 함수 각각의 도에 해당되는 그 국가에 해당되는 거에 색상은 일단 아예 배당되지 않는 걸로 보겠다. 그래서 색상이 칠하기 전, 색상 배당 전이다. 전값을 0이라고. 이건 초기값이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색깔을 정할 건데 컬러를 정할 건데 0이라고 하는 것부터 일단 정하고 0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1, 2, 3, 4로 늘어나도록 하려고 한다 이거죠. 뭐 리필문을 써도 되고 또는 뭐 Y문을 써도 되고 뭐 조건이 있겠죠. 자, 먼저 이 C 값을 하나 증가시켜야 되겠죠. 0이라고 하는 거는 초기 값으로 준 거니까. 따라서 C 값을 하나 증가시켰다. 물론 여기다가 뭐 하나 더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1부터 시작해가지고 n개까지 노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어봐야 되겠죠. I라고 하는 이 노드에 또는 저희 그 도시 또는 국가에 또는 저희 그 도에 이게 0이었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7이 안 된 거죠. 색상을 배당 안 한 거죠. 그렇다면 색상 배당이 가능한지에 대한 거를 물어봐야 되겠다. 가능한지 물어보자. 여기서 possible이라고 제가 그냥 썼는데 알고리즘의 어떤 표현으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그 adjacent 하지 그러니까 근접하지 않다지. 근접하지 않은 경우를 갖다 possible이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FI라고 하는 이 도 또는 국가에다가 C라고 하는 색상을 집어넣어 보자. 아까 C라고 하는 색상을 뭘부터 시작해요? 0이니까 하나 더 있으니까 1부터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은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색깔이 더 이상 색깔 모든 도시가 다 배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끝내려다 보니까 다 배당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뭔가 색깔이 들어갔으니까 색깔 배당된 거에 대한 거라고 하는 거를 7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1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 이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종료를 위한 조건이다. 종료 조건을 넣기 위한 거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다는 얘기는 뭔가 아직까지 색깔이 배당이 안 된 지역이 남아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냐면 이 부분은 아까 안 했는데 플래그에다가는 0이라고 하는 걸로 초기 값을 주고 여기서 뭔가 값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1로 바꾼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면 리핏이라고 하는 문에서 이렇게 플래그라고 하는 이 부분이 0을 계속 유지한다는 얘기는 이 부분을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냐면 다 칠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리즘이 완성되면 된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되는 도시에 해당되는 거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를 뭐를 이렇게 바꿔서 그렸냐 하면
1번이라고 하는 영역과 2번이라고 하는 영역은 인접했던 얘기죠. 1번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와 2번이라고 하는 국가는 영역이 인접해 있다.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이라고 하는 영역, 그러니까 3번 이렇게 이 영역은 인접해 있다. 그다음에 3번하고 4번 이렇게 생겼다 알죠. 그러면 먼저 여기다가 다 0이라고 하는 걸로 초기 값을 색상을 결정한 거죠. 이거 색상은 배당 전, 배당 전 값은 다 0이라고 하는 걸로 넣었죠. 그러니까 빈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각각의 첫 번째 1, 2, 3, 4 이렇게 연결 상태가 되는 데다가 여기다가 1번 색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0으로 돼 있다 그러면 먼저 가능한지 보는 거죠. 그렇다면 C값이 0에서 1로 됐으니까 1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1로 돌아와서 2가 돼서 여기도 1로 넣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1을 넣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인접하단 말이야. 파서블이 아니죠. 그러면은 일단 안 된다. 여기 와가지고 다시 색깔을 무슨 색깔을 쓸 수 있는지 1번을 쓸 수 있는지 보니까 아 이거 1 가능하네. 이걸 집어넣는 거죠. 파서블. 인접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보니까 요거하고 인접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여전히 아직까지 색깔 배당 전이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리피인문해 가지고 올라가니까 이게 2가 되죠. 이번에는 C값이 2가 되니까 여기는 이번에는 2라고 하는 거에서 0이라고 1이라고 하는 걸로 보니까 1은 0이 아니니까 예, 요거 안 하고 다시 이 부분에 와가지고 0이니까 이게 0이었죠. 아까 0, 0. 그 다음 단계로 와가지고 1, 2, 3, 4. 자, 이렇게 생긴 상태죠. 여기는 1번 칠하고 여기는 1번 칠했는데 0이었으니까 여기다 2번을 칠을 하고 그 다음에 3번 와가지고 0이었나 보니까 0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4번 0이었으니까 여기다가 2번을 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알고리즘이 요 알고리즘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잘 만들어지면 두 가지 색깔로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최적 결과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최적 결과의 두 가지 색상으로 하는 거가 알겠는데 우리가 그래프 중에 바이파타이트 그래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이파타이트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두 그룹으로 나눠진 거다. 만약에 이렇게 되는 하나의 그 그룹이 있고 또 하나가 이렇게 생긴 그룹이 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자기하고 맞은편에 하나씩 하나씩 다 쌍을 이루고 있는데 맞은편에 되는 거는 연결선이 없고 이렇게 그리고 자기 그룹들끼리도 연결선이 없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맞은편에 된 건 없고 여기도 이건 없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네 번째 없을 테고 마지막 이거는 없고 자기 자신하고 대분되는 거 없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다. 자, 여기 형태를 보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대칭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보면 이런 한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한 그룹이 있어요. 이쪽 그룹에 대한 위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한 그룹하고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룹을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한번 본다면 여기다가 1번 색상을 한번 집어넣었다가 한번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다 이거 연결되니까 이 부분에는 1번 색상에 대한 거를 칠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이 해당되는 걸 보니까 이 부분을 다시 이 1번을 쓸 수가 있게 되겠죠. 1번 색상을 요건 다른 거니까 1번 색상을 하니까 이 근접 저기 그 서로 간에 연결선이 없으니까 이건 1번 색상을 칠한다 이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1번이니까 여긴 2번 색상을 칠해야 되고 2번 색상을 칠하다 보니까 여기는 맞은편에 없으니까 여기도 2번 색상이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 다시 3번 색상을 칠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또 3번이 가능하죠. 대응된 게 여기 직전 저희 서로 간에 연결선이 없으니까 대응된 부분에 마주보는 부분에 여기 4번. 그때가 n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n개에 해당되는 걸로 만들어져서 이거를 보게 되면 n개의 색상이 필요하다. 뭘에 따라서 하면 알고리즘에 따라서 알고리즘. 알고리즘도 그리디 알고리즘에 따라서 적용하게 되면 n개의 색상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죠.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색깔을 다 파란색으로 색깔을 다 칠해보죠. 여기 다 파란색으로 칠할게. 다 파란색.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여기 다 빨간색으로 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간에 이거 다 이제 그 인접하지 않죠. 그래서 결론을 보니까 이 경우는 알고리즘으로 하게 되면 n개 색상이 필요한데 실제로 보게 되면 2개 색상이면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처럼 이거 1번 색상을 정하고 난 다음에 이거 맞은편에 1번 하고 나니까 여기는 1번도 쓸 수 없고 여기도 쓸 수 없고 여기도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또 2번으로 정해가지고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정할 때 여기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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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그렇게 정했으면 여기 쭉 한 그룹은 2번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그룹에는 서로 간에 연결선이 없이 뚝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최적 결과가 아니라 이 경우는 준최적 결과. 뭐 준이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최적의 결과. 최적은 2개나 있죠.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의 경우는 여기 이렇게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찾아야 된다. 또 하나가 그리디 알고리즘에서 복잡도라고 하는 여기가 나올 수 있어. 시간 복잡도라든지 메모리 복잡도라든지 하는 얘기가 나와. 이런 경우는 다 뭐냐 하면 이거는 수행을 해본 결과로 한다 이죠. 수행 결과. 수행 이 시간을 측정해서 비교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수행 시간 측정을 비교해 가지고 아 내가 만든 알고리즘은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보다 얼마나 더 효율적이냐라는 거죠. 보통 이제 논문이라고 하는 거나 보고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자기가 만든 알고리즘은 아주 저희 그 정교하게 잘 만들고 다른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들은 이런 식으로 손으로 써놓은 거죠. 알고리즘 언어. 이건 좀 저희 대충 만들어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아, 내게 이만큼 저희 시간 측정해 보니까 좋아졌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이게 좀 약간 조금 저희 그 엉성하긴 하지만 그런 식의 측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거를 할 때 벤치마킹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벤치마킹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뭐 영어로 제가 써드려도 되는데 그냥 이 한글말로 썼습니다. 이 말로. 그래서 복잡도 산출할 적에는 이와 같이 그리디 알고리즘의 경우는 이 그 벤치마킹 테스트 해주는 거가 대부분이다.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오더 표시해서 뭐 n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온다, 로그 2의 n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그 다른 거하고 비교 테스트한다. 비교를 하는 걸로 내 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라고 하는 걸로 보여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최적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다는 어떤 이 단점이 있다는 거고 그리디 알고리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용하냐라고 한다면 최적 결과 그렇다면 그리디 알고리즘 사용 이유는 최적 결과를 산출하는 문제 결과 산출에 너무 많은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또는 시간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메모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는 큰 용량의 메모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어려운 문제라고 불러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어려운 문제 이런 거 MP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수학적인 배경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어려운 문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학책을 봤을 때 내가 모른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죠. 나는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금방 풀죠. 잘 알죠. 내가 이제 수학책을 보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통계 뭐 어느 일부분이었더라. 나는 좀 어려워. 그런데 뭐 A라고 하는 그쪽 전문가, 통계 전문가는 그건 뭐 그냥 제 그 눈 감고도 모든 걸 다 해결하더라 이거죠. 장난하듯이. 그렇게 풀 수 있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 누가 봐도 어려운 문제. 다시 말해서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아니면 이걸 푸는데 종이가 엄청나게 오래 많이 소요된다. 그런 경우에 다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씩. 그래서 이게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최적 결과 얻는 데까지 데이터가 얼마 안 되면 상관없지만 많을 적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디 알고리즘을 대신 쓴다. 그래서 최적 결과는 아니지만 때로는 최적 결과가 아닌 준최적 결과가 나와도 좋은데 시간을 좀 더 줄여가지고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리디 알고리즘은 좀 더 그 최적 결과를 산출하는 보다 이 짧은 시간에 결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디 알고리즘이라는 걸 쓴다는 얘기예요. AI와 같은 어떤 문제들, AI 문제들 상당히 많죠. 물론 뭐 저희 이 뉴럴넷이나 딥러닝이라고 요즘에 부르는 신경망의 학습하고 뭐 그런 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만약에 거기서 최적의 어떤 거를 찾아야 된다. 로봇이 팔을 움직인다. 아니면 로봇이 어딜 간다든지 뭐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를 찾으려면
이와 같이 이런 문제 가지고 하게 되면 만약에 GPS 가지고 내가 내비게이터를 가지고 어떤 목적지를 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그때그때마다 산출해 줘야 되는데 이 최저결과 가지고 한다면 차가 못 가겠죠. 서 있어야지 뭐 가는 길을 알려주는 그거 그대로 따라서 간다 그러면 따라서 그때는 그리디 알고리즘 같은 걸 이용해서 조금 좀 이제 그 결과가 엉성하다고 하더라도 엉성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글로 가게 되면 조금 길이 좀 돌아가는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빠른 결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 그 그리디 알고리즘 중에 이 맵이라고 하는 거를 칠하는 거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다음 거는 이 최소 신장 추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최소 신장 추리에 대한 거는 아까 이와 같이 그리디 알고리즘의 분류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는 이 항상 결과가 이 최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뭐 어떤 벤치마킹 테스트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 그 결과를 알고리즘만 가지고도 이 최적 해를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그 그리디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최소 신장치이다. 미니멈 스패닝 추리. 이걸 MST라고 하는 스패닝 추리의 문제에 대해서 보죠. 이것도 그래프를 얘기하는데 그래프 문제 중에서 일단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 그래서 가중치가 제공된 방향이 없는 그래프. 이걸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때 뭐를 찾냐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가중치들의 합이 작으냐. 그래프에서 이 가중치 합이 가장 작은 추리를 갖다가 찾는 거다. 근데 여기서 그래프라고 한다면은 정점과 그다음에 연결선으로 되어 있죠. 에지. 그리고 여기 추리라고 한다면 추리에서 그래프의 일부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때 가장 작은 추리라고 했는데 합이 가장 작은 추리. 이 추리에서는 이 그래프의 모든 정점은 정점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그래프 타입이죠. 이렇게 돼서 그래프 주어진 거는 입력 있죠, 입력. 입력을 보게 되면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그래프는 정점과 연결선으로 돼 있죠. 자, 이것도 뭐 굵게 좀 쓸게요. 집합이니까. 그리고 각각의 연결선에는 가중치값. 보통 우리가 연결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러면 0과 1로만 표현했는데 가중치를 여기다 두셔야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웨이트라고 하는 W를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W는 하나의 함수예요. 이 함수는 연결선 각각에다가 뭐를 배당하게 되냐면 숫자 값이 배당되는데 양수 값으로 배당된다. 그리고 이거는 실수. 그래서 양의 실수 값을 가지고 배당된 걸로 가정하자. 자, 그랬을 때 요거로부터 출력은 뭐가 되냐면
추리가 얻어지는 거예요. 추리가 얻어지는데 이 추리를 S라고 부르자. 그럼 추리는 뭘로 구성되냐 하면 노드와 연결선으로 구성되죠. 그럴 때 여기에 노드의 개수는 뭐하고 똑같냐면 여기 그래프의 정점의 개수하고 똑같다. 똑같다. 근데 연결선은 2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추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기는 사이클이 없는 거죠. 사이클이 이 부재한 경우. 그렇다면 2라고 하는 거와 t라고 하는 관계를 보게 되면 거꾸로 쓰는 게 더 좋긴 하지만 이런 관계가 되겠죠. 물론 똑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t라고 하는 게 이제 연결선들인데 연결선들에도는 가중치들. 다시 말해서 이렇게 t라고 하는 이 연결선들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개의 그 에지들이 있겠죠. 이거의 합을 구해봤어요. 가중치의 합을 구했더니 이게 최소. 그리고 사이클이 없으니까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추리다. 그래서 이 추리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게 두 가지의 대표적인 방식이 있다. 그럼 어떻게 이 과정, 이 방법. 여기다 쓴 것도 여기가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사람 이름을 따서 크로스칼이라고 하는. 그 크로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시한 미니멈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이 있다. 최소 신장 추리 알고리즘이 있다. 두 번째는 이거는 프림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크로스칼. 라고 하는 사람의 미니멈 스패닝 추리 알고리즘 둘로 나누죠.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루스칼의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프림이라는 사람의 알고리즘 다 이 같은 예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이런 그래프였다라고 보고 어떻게 풀이를 찾는지에 대한 거를 보죠. 먼저 이 그래프 추이가 주어져 이거와 이와 가중치 그러니까 주어져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가중치를 주는 함수가 있다. 자, 정점의 개수는 7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그러면은 항상 쓰는 거예요. 자, 가중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 4번에0과 5 사이에 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저희와 같은 그래프에서 가중치 합이 가장 적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추리를 찾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이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추리가 된다는 얘기. 그러면
첫 번째, 크로스 카레 사람의 예를 들었어.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 그럼 크로스 카레 방식이 뭐냐면 전체 가중치들의 목록이 있죠. 이런 걸 가중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그 가중치, 그러니까 연결선의 가중치의 어떤 이 순서열이 있다. 근데 순서열이 증가 순서대로 돼 있다라고 가정해봐도 되겠지만 그걸 갖다가 증가 순서대로 하려면 정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정렬해 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장 작은 것만 한다 했죠. 가중치의 순서열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순서열에서 가장 가중치 값이 작은 것을 선택하는 걸로 본다. 그때 어떤 자료 구조를 쓸 것인지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 그렇다면 여기서 보니까 가중치가 2도 있고 5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어요. 자 보니까 2도 있고 가중치가 2도 있고 그다음에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가중치가 제일 작은 거를 고르는 거죠. 그리고 그때 연결선을 찾는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1과 2 사이 3, 그다음에 6, 그리고 7, 5, 그리고 여기가 4, 6, 4. 첫 번째 가중치가 제일 작은 걸 고르니까 2가 제일 작은 거다. 그래서 2가 제일 작은 거니까 이거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고르지 않은 거죠. 그런데 뭐냐면 정점들이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따라서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또 다시 요거 이외에 다른 가중치 값으로서 2를 갖고 있는 게 또 있나 보니까 2가 없으면 그다음에 뭐냐면 3에 해당되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 2, 3, 4, 5, 6, 7. 자, 이건 연결이 됐고 이번엔 3에 해당되는 게 어딨나 보니까 3에 해당되는 게 3하고 5 사이에 연결이 3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번엔 3하고 5 사이에 이렇게 가중치가 여기가 2였고 아직까지 연결이 다 완성이 안 됐죠. 1, 2, 4 떨어져 있고 이거하고 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노드들이 연결돼야 된다. 그 다음에는 또 3이 있나 보니까 이 3이 하나 더 있죠. 여기에 1과 3 사이에. 그래서 1과 3 사이에 연결하면서 사이클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거 가위치 연결했고 6과 7 사이에 이렇게 해서 2 연결했고 그 다음에 1과 3 사이가 이 3이니까 이거 연결. 아직까지도 2하고 4 이 연결이 안 됐고 6하고 7에 해당되는 것 별도로 있고 1, 3, 5로 된 거 별도로 떨어져 있죠. 이거에 해당되는 것도 또다시 이번에 3에 해당되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나 찾아보자 이거죠. 그랬더니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4에 해당되는 걸 찾아본다. 자, 5, 3, 6, 7.
자, 이번에 보니까 뭐가 나면 4가 남아있는 4로 되어 있는 거 이 세 개가 있죠. 그 중에 사이클이 안 생기는 것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죠. 꼭 이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르는 것더니 3하고 6 사이를 한번 골라보자. 그래서 여러 개 있는데 3하고 6 사이에 바로 되어 있는 거 이걸 선택해. 시간 관계상 제이 또 계속 그리지 않고 그냥 여기다 계속 덧붙여 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4가 있죠. 그래서 이번은 요거를 연결해도 사이클이 안 생기죠. 이것도 다 연결인데 이걸 연결하게 되면 5하고 6 사이에 이것도 1하고 5 사이에 4가 되면 사이클이 생기죠. 이렇게. 이거 이렇게 연결하면 사이클이 생겨서 더 이상 그거는 붙일 수가 없고 아직 2가 연결이 안 됐는데 요거 하나 더 연결하자. 이걸 연결하면 5라고. 그래서 여기에 가중치들의 합 5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2 이걸 다 더하면 가중치 5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2 이게 가중치 합인데 이게 가장 최소값이 최소가 되고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추리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점들은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가중치 합은 최소가 되고 사이클이 없는 이런 식이 이게 바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를 찾는 게 크루스칼 알고리즘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핵심은 가중치가 가장 작은 거. 이거 그때마다 소팅한다면 연결선에 있는 가중치들을 가지고 소팅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연결선의 가중치들에서 가중치들의 이그 정렬을 한다면 어떤 시간이 걸리냐 하면 만약에 이 가중치의 개수가 연결선의 개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이제 그 머지 소트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이렇게 걸리게 돼요. 머지 소트 하면 이렇게 n 로그 n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 부당하다 하죠. 그래서 이거 쓰지 말자 하죠. 뭐가 필요해? 이거 다 정렬할 필요 없이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거는 가장 작은 가중치만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만 가능한 자료 구조는 뭔가? 이 가능한 자료 구조가 바로 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힙도 두 종류가 있는데 민 힙이라고 하는 거다. 미니멈 힙. 민 힙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민 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음. 자, 힙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 구조가 이런 모습이죠.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 그림상으로 나타냈을 때는 뭘로 표현하냐면 논리적으로는 그냥 추리로 그리죠. 추리의 이 연결 구조체로 나타내는데 나타나게 되죠. 추리 모습을 나타내죠. 근데 실제로는 뭐를 이용하냐면 배열을 이용한다. 그래서 여기 루트 부분이 가장 작은 값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5라고 하는 값이었다. 근데 저걸 그대로 쓰자 이거. 그리고 여기가 이 제일 작은 값
2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차일드들보다 더 작은 값을 갖는 거죠. 이게 가장 작은 값이 루트에 있는 게. 그래서 여기 뭐 3도 좋고 여기 4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또는 이렇게 생겨도 상관없다. 여기가 4가 되고 여기 3이 돼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 3이 이거보다 더 5 여기 6 또는 이게 6이고 여기 5가 돼도 상관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 7까지 있었나요? 이런 모습이 된.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갖다가 complete binary tree, 전 이진 추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이진 추리라고 하네. complete binary tree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여기도 6, 5, 7. 여기는 이제 거꾸로 한번 써볼게요. 5.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겠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논리적인 모습이고 실제 이거를 우리가 표현할 적에는 여기가 항상 루트 부분인데 이게 이 루트는 가장 작은 값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밑에는 볼 거 없죠. 그럼 이거 조정하는 방법은 추리니까 바이너리 추리니까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로그 2의 n만큼에 해당되는 걸로 이동 거리밖에 안 나타나겠죠. 근데 아까는 이만큼 해야 된다. 이거는 아까 저거와 똑같이 한다면 이렇게 엣지의 개수가.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데 이거를 실제로는 요거에 대한 것만 그린다고 한다면 배열에다 넣는다 그랬어요. 1번 배열에 뭐가 들어가냐면 2번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번에는 4, 3번 위치에는 3. 그래서 여기 곱하기 2 한 거, 여기는 곱하기 2 안에다 더하기 1한 거의 인덱스 값이 표현된다. 4번 다음엔 5하고 6인데 여기 5인데 5는 4에 들어간다 했죠. 그러면 여기 2에다가 곱하기 2에서 4번 위치가 인덱스 값이 더해지고 거기다 5를 집니다. 6은 연속해서 여기가 5번에 들어가는 거니까 2번 인덱스에다가 곱하기 2하고 더하기 1. 마지막 7. 이렇게. 그래서 실제 1번 인덱스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가는 것 중에 이게 가장 작은 값이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민힙. 여기가 제일 큰 게 들어간다. 맥스힙 그렇게 되겠죠. 자, 이런 형태를 유지하는 자료 구조를 힙을 이용한다. 이제 그게 크루스칼 알고리즘.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알고리즘 쓰는 것도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일단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거는 굉장히 알고리즘 언어로 쓴다면 굉장히 간단한데 이거를 실제 표현할 적에는 조금 복잡하긴 하겠죠. 주어진 자료는 그래프라고 하는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로부터 T라고 하는 추리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G는 정점과 에지와 가중치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T라고 하는 스패닝 트리의 미니멈 스패닝 트리가 만들어진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이 에지들의 가중치.
미니멈 힙을 구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점의 개수를 n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고 추리는 아직까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만들기 전이에요. 그러면 정점이 모두 다 사용된다 그랬죠? 아까 아니 지워버렸네. 정점이 다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n개만큼 사용이 돼야 되겠죠. 정점의 개수만큼. 따라서 i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해서 정점이 다 사용되는지 확인해 보자. 여기다가 이거는 리필문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이 스텝 2라고 하는 걸로 정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미니멈 힙을 만들었으니까 이걸 미니멈 힙 또는 민 힙에서 음, 어? 이 가중치가 가장 작은가? 그런 가중치를 갖는 엣지를 선택하지. 엣지 2를 선택.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 고르는 거죠. 어디서 골라요? 루트에서 고르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1번에서 고르고 다시 이거 고르면 지워버렸으니까 재조정하고 이거 지워버리고 나머지 3번을 끌어올리든지 4번을 끌어올리든지 어떻게 조정해야 되겠죠. 그중에 제일 작은 거니까 3이 올라가겠죠. 그럼 재조정하는 작업. 자, 그러면 그걸 선택했는데 추리라고 하는 원래 있던 거에다가 여기다가 이런 엣지를 한번 추가해 봤어요. 이렇게 이걸 추가했더니 원래 있던 추리에다가 엣지 하나를 더 넣었더니 노 사이클.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추가하면 되는 거죠. t에다가 원래 만들었던 부분 추리에다가 이번에는 엣지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다. 그래서 엣지를 하나 더 추가했으니까 분명히 정점 하나가 더 늘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가냐 하면 이 리필문과 짝을 이루는 until 해서 하나씩 하나씩 i가 증가했으니까 이게 n개에 해당되는 원소로 됐으니까 n-1이 될 때까지 하면 될 거다. 이게 알고리즘의 실습 자료에 이게 이 C 언어로 작성된 거를 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근데 아까 이 그리디 알고리즘의 경우는 벤치마킹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만드는 이와 같이 이그 크루스칼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거는 항상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복잡도가 산출이 된다. 자, 첫 번째 스텝 1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것 중에 이그 민힙을 만드는 거죠. 민힙 만드는데 민힙 구현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하면 전체 엣지의 개수만큼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이만큼 들어간다. 그래서 이를 연결선의 개수만큼의 민힙을 구현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소요된다. 자, 여기서 스텝 2에서 보게 되면 가장 작은 가중치 구한다 그랬어요. 아까 루트 부분에 해당되는 거 1번 저희 그 배열에서 있는 거 추출하고 나면 나머지 이거 재조정해야 되겠죠. 뭐가 올라가야 되냐면 3번 값이 1번 위치에 올라가는 어떤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요거를 선택한 거죠. 이때
뭐가 들어가냐면 이 그 민힙 조정해주는 거. 민입 조정해주는 게 들어가는데 민입 조정하는 거는 추리만큼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추리의 높이만큼 또는 이제 깊이만큼 따라서 로그 2의 숫자 2의 2 이렇게 돼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스텝 2는 리핏문이 들어가죠. 따라서 리핏을 하고 난 다음에 스텝 2를 하게 되고 여기 until 이렇게 됐죠. 자, 이게 얼마 시간을 걸리냐면 로그 2에 2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고 이거는 몇 번 들어가냐면 대충 n-1번이라고 하지만 그냥 대충 n번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만 보게 되면 요거는 n번 돌아가는 거니까 5에 n에 로그 2에 2.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 그 에지의 개수가 많으냐 아니면 이제 그 이 정점의 개수가 많으냐 이게 사이즈 에지 개수와 그 다음에 정점 개수 이걸 비교해 가지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따라서 이거하고 이걸 봤을 때 요게 값이 조금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정점의 개수가 좀 더 클 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시간의 복잡도를 갖는 5분만 쉬었다가 10분에 이 프레임이라고 한 사람의 알고리즘에 대한 거 하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많이 못 나갑니다.